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이제 30일 날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장이 30일인데요. 네. 환율이 참 우리나라 좀 가장 걱정이죠. 환율은 언제 안정될까? 저도 몰라요, 솔직히. 예, 근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야만, 이게, 좀 안정되지 않을까.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일단 먼저 미 증시부터 볼게요. 자, 미 증시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다우지수 0.77, 나스닥, 1.49, 하락했고요. S&P도 1.11, 뭐, 이렇게 하락을 했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도 하락한 거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뭐, 그래도, 뭐, 나스닥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예, 뭐, 좀 조정 줘도 되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 자, 이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좀 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을 했다. 산타랠리 마감을 했다. 낙폭을, 그래도, 낙폭이 좀 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락이 좀 컸었어요. 2.33. 그렇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예, 엄청 지금 4.62, 4.629,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바이오 쪽도 뭐 조금 안 좋고, 이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되고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환율 쪽에 수혜주 쪽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뭐 여기 보시면 S&P 500이라든지 뭐 상승 종목이 51개, 나스닥도 나스닥 100 중에 11개, 러셀 2000개 중에 한 194개 정도의, 상승만 나오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국채금리 상승이랑 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12월 FOMC에서 연준이 지금 뭐 이렇게 견조한 경제 지표가 나왔고, 트럼프, 이, 2기를 반영하면서 2025년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예. 자,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4.629 이렇게 상해가 됐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이제 금리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동차들이라든지 주택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이런 요인들이 나왔고요.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금 조달이, 비용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한마디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말이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 전에 또 어떤 이제 뭘 정리하기 전에는 이제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실적의 변화를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제 이런 반도체 쪽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런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는데, 중국 스타트업 회사인 딥시키, 발음이 좀 그런데 예. 최신 AI 모델인 그 V3를 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출시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수출 제한 규제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연초 대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다. 예,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좀 뭐 빠진 것도 있고 전체 시장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견조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우리나라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내 양시장이 뭐 모두 다 하락을 했죠. 좀 이렇게 낙폭을 조금 2% 넘게 키우다가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환율이 예, 환율이 너무 세요. 예, 너무 셉니다. 예. 지금 환율이 뭐 1487까지 올라갔었어요. 1487까지. 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예, 너무 지금 강하게 지금 환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환율에 대해서 추가 상승으로 예,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지금 뭐 거대 야당에다가 또 이제 저기에서는 어 뭐 국민의힘도 뭐 이렇게 뭐 좀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뭐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탄핵이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권한대행이니까 헌재 재판관들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좀 웃기죠. 또 그렇다고 또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그 뭐냐 6개인가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폐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당에 대한 서로 이익만 지금 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그때보다 약간 그런 반대로 지지율이 이제 보수에 대한 단합이 조금 더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상승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정치인들은 정말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참 모르겠어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찌됐든 양쪽 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다 보니까 당분간 상당히 치열하게 정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 저기, 그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저기를, 신청했잖아요. 아마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전국이 되게 불안해질 겁니다. 장난 아니게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환율이 아마 1,500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487원까지 환율이 치솟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만, 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예, 좀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면 뭐 여행을 가도 우리나라 돈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돈을 아예 안 받. 전에는 뭐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예, 여행 쪽도 안 좋죠, 그렇죠? 환율도 또 여행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달러를 바꾸려면 지금 예전에는 뭐 1,000원 근처에서 막 이렇게 1,200원, 1,300원까지 줬어야 되는데 지금 1,5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지금 여행도 안 좋죠. 그 여행이 안 좋으면은 항공도 안 좋을 거죠. 그쵸?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다 안 좋겠죠. 예, 그쵸? 또,
항공, 철강, 유틸리티도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또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조선이라든지 이제 왜냐면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로 받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K푸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K푸드도 좋고 K뷰티 이쪽도 마찬가지. 예, 수출 쪽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도 예, 조금은 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찌됐든 간에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환율이 좀 안정을 취하려면요,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기각이 됐든 파면이 됐든 간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고 예, 그쵸? 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입장이죠. 예,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뭐 탄핵이 되든 아니 파면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뉴스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그런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저번에 이 왼쪽 어깨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 왼쪽 어깨가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왼쪽 어깨가 무너졌는데 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후행 스팬이 점선인데, 좀 진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후행 스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서 캔들이 좀 올라타길 바랬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마찬가지.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후행 스팬이 캔들을 올라탈 때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하락하다가 이렇게 캔들을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방향을 돌려요. 예, 방향을 돌립니다. 지금 뭐 4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7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요놈이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예, 왜 여기까지 더 내려간다고 하면 지수가 여기를 2360을 깨고 내려가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쵸? 상당히 조금 더 시간적인 더 필요로 할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고 하면 이 라인을 이탈을 해버리면 반등이 나올 만한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대부분 자 여기 보면 이걸로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캔들이 지금 26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26거래일 뒤에 캔들을 일단은 올라탔잖아요. 올라탔는데 다시 밀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시간이, 자, 이렇게 가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넘게 걸렸어야 되는데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시간은 약 13일, 2주, 2주가 좀 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거래일이니까 13일이면 한 보름 정도 되겠네요. 예,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그러면 이만큼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시간이 엄청 원래는 이 라인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26거래일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행보를 했다면 근데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50일 걸렸어요.
50일 걸렸는데 다시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탔는데 63일 걸려서 올라탔는데 그죠? 예.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기다려야죠. 왜? 이제 여기서 캔들이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후행 스팬이 참 얘기를 해주는 게 참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행 스팬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행 스팬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후행 스팬 가지고 뭐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매매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기다리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보세요.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캔들을 터치하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자, 차트를 돌리고 눌러주고 그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지없이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 종목이 역배열 추세에서 이렇게 21선을 올라타면 61선 또는 121선에서 저항받는다. 자, 21선 올라타면 61선 또는 121선에서 저항받는다. 여기서 한번 받고 또 224선 한번 240선 저항받고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원리가 제가 등산의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 가장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차트를 많이 돌려야만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만이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돌돌이를 해보라는 얘기는 예, 이렇게 차트를 종목해가지고 계속 돌려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예, 그래야 어떤 섹터가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건지 어떤 섹터가 돈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이런 종목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꺾어줬으니까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예.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조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뭐, 지금 시장은 좋질 않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 절대 좋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나가세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되, 예, 매매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역배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짧게, 예, 짧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막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KMW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쳐요.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는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예, 일봉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봉도 아직은 역배열이죠. 주봉도 아직 역배열이죠. 그러면 상승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이게 변동성이 심할 거란 얘기예요. 한동안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놈이 그러면 주봉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놈도 시간이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올라타고 그 다음에 월봉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자, 어떤 거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처음부터, 이 종목도 뭐 처음부터 다 그랬을까요? 여기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이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주봉으로 가보면 보세요. 21년도, 22, 23년도 초반이에요. 주봉으로 가보면 23년도 초반 여기죠. 예,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이 역배열이잖아요. 23년도 초반. 그쵸? 여기.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변동성이 심하단 얘기죠. 예, 일봉에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올라가면 다시 이만큼 올라갔던 거 수익 챙기고 다시 보란 얘기죠. 그러면 올라타면은 주봉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봉이 이제 정배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월봉 보면 여기도 아직은 23년도 아직은 역배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봉에서도 방향성을 만들고 월봉도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들고 있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만큼 역배열에서는 변동성이 심하다. 더군다나 구름대 밑에 있다. 그러면 23년도 여기니까 구름대 밑에 있잖아요. 그쵸? 구름대 밑에 있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들, 아까 얘기했던 KMW 같은 오랫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심하다. 무조건 심하다. 무조건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보자. 이 생관점으로 무조건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240선 위로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변동성이 무조건 심해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예, 알겠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이 좀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누군가가 땅땅땅 해줘야 돼요. 그쵸?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저기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저기 했는데 권한대행인데 이런 이제 경제부총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또 이런 경제 쪽에 상당히 민감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어제 이제 국힘이 또 바로 가가지고 저기 뭐 헌재 재판관들 3명 저기 뭐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경제부총리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만약에 임명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는 될 수 있다. 결국은 이거를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계엄이에요. 계엄령 때문에, 비상계엄령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번에 이 환율이 더 올라간 이유는 한덕수 저기 총리가 이거 헌재 인원을 저기로 돌렸잖아요. 그쵸? 국회로 협의해라. 그랬더니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민주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물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일 때 그 헌재 재판관 3명을 여기 이때 다 협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다시 협의해라? 예, 이거는 글쎄요. 자관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입장은 그래요.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저는 선거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줍니다. 일 열심히 할 사람.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전국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이상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날 수는 없죠. 예, 앞으로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국민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서로의 당에 대한 이익만 쳐다보고 지금 정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좀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매매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재미없어서 공부합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책을 대여를 해놔서 오늘까지 저기 가지러 가야 돼요. 오늘 가지러 있다가 방송 끝나고 가지러 갈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하세요. 한번 후행 스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후행 스팬 공부해 보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전화번호. 밥초이 장마당 가면 뭐 이렇게 선물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제 전화번호 이렇게 다 제가 공개해 놨잖아요. 전화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선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 바쁘니까 미안해서 전혀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 인사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밥초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 마중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기 해서 한번 해보세요. 공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홍보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 명절 선물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상품도 상당히 많아요. 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제강정 올해도 사전 접수합니다. 예쁘죠? 받아보신 분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굴비 진행하고요. 굴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로 굴비하고 이렇게 홍삼 정화액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정관장 거 홍삼 정화액 두 가지 공동구매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빨리 정치적인 좀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